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토토자동차입니다. 오늘 제가 올릴 차량은 LPG 차량이고요. 6기통 차량이에요. 생소한 차량일 수도 있고 이제는 좀 연식이 좀 돼서 정비를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품이 좀 조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현존에 부품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단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 차들은 여러 곳 특히 쉐보레 직영점에 가셔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센터나 직영점에서나 이런 회사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차량들을 다소 좀 피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서 사연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차량이 지금 입고 당시 시동이 좀 어려워서 입고가 됐고요. 또 하나는 연료량이 굉장히 초과된다. 그래서 이제 입고가 됐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동이 잘 안 돼요. 시동이 되고 연료 냄새가 좀 많이 나서 머리가 좀 아프다. 그래서 저희 샵까지 방문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영상 첫 머리에 배출가스를 지금 보시면 거의 10,000ppm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10,000ppm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계가 측정하시는 양이 10,000ppm이에요. 9999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연료량이 초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차 실인 엔진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지금 너무 많이 연료가 들어와. 나 배불러. 나 밖으로 빼낼 거야. 그래서 계속 방구를 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매캐한 냄새가 나겠죠. 그러면 정말 이 차가 이 상태를 얼마나 운행을 했냐 물어보니까 한 30일 정도 운행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도 물론 부조가 있어서 3월 5일날 자동차 환경검사 정기검사를 받으셨다고 하고요. 제가 검사 기록지를 보니까 맞아요. 그때 했는데 그때도 좀 부조가 있어서 사실 변칙적으로 검사를 좀 했다. 문제는 검사를 적합으로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차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고장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큰 고장으로 당연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는 차가 좀 올드하죠. 거기다가 비용도 지금 환산해 보니까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은 고칠 의지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분은 고칠 의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시긴 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처음에 문제가 되면 빨리 예측 정비, 예방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 환경 검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약간 이래 아직도 그런 데가 있네.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정상적으로 측정이 됐을 때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 정상적인 결과나 비정상적인 결과에 대해서 상응하는 응답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거기에 맞춰서 처방전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제가 이 차의 매뉴얼을 지금 탈거를 해놨어요. 우선 왜 그러냐면 이 차는 어떤 게 문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공유를 좀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왜 시동이 지연이 되고 또 연료가 소비가 크고 그러는지 원인은 금방 나오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LPG 관련 결함이 계속 두 번이나 계속 표출이 돼서 제가 전체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차량은 인젝터 뿐만 아니고 지금 보시면 PTC 히터 딜레이 제어 회로 결함이라고 지금 떠 있잖아요. 공기 컨트롤 밸브 회로 단선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LPG 쪽에서는 인터페이스 모듈 이상이라고 뜨는 거죠. 그럼 LPG 결함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주분께서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 차를 수리하기를 원하시고요, 운행만 되게 해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가 다 해소해드리고 수리해드리면 좋겠으나 최저의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차량의 매뉴얼들을 탈거를 해놨고요. 이쪽에는 제가 어떤 장치를 설치해 놨고요. 지금 이쪽에는 배출가스 장비를 지금 양쪽으로 지금 협진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선 얘 원인을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좌측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렇게 인젝터가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과 같이 확인을 해 볼게요. 유관 검사가 확인 가능하니까. 자, 제가 장비를 작동을 시켜서 바로 시동이 재현이 되고 내 차가 떨고 체크불이 두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작동을 시켰습니다. 장비가 잠시 후에 아마 연료 분사기, 연료 분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이 홀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마 스모그가 올라올 겁니다. 예, 담배 피듯이. 잠시만요. 압력을 좀 올려보죠. 바로 뭔가 제 눈에 보입니다. 지금 이쪽이 누설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동을 거는 순간 기체가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체가스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LPG 차량들은 연료가 누설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기화적인 상태에서 연료를 충분히 태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6기통 잔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일단은 요걸 한번 막아 볼게요. 다른 곳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살짝 막아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압력이 올라갑니다. 압력이 올라가서 멈췄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누설이 발생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머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서 세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또 그럼 압력이 올라가죠. 자, 또 멈췄습니다. 자, 나머지는 지금 누설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인은 나왔습니다. 장착하기 전에 테스트 한번 합니다. 자, 압력이 10psi, 15, 2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21, 20, 2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전혀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자, 더 올라가니까 20까지만, 20psi까지만 테스트하면 돼요. 자, 끄고 누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가조립을 일단 반가조립 마쳤습니다. 일단 다 했고 시동할 수 있게 해놨어요.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한번 해볼게요. 차가 들어왔을 때 시동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체크불도 계기판에 떠 있고 그 상태입니다. 수리는 했고 LPG 스위치는 온이 돼 있고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엔진 체크불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시동 걸어 볼게요. 체크불이 바로 나가네요.
수리 전에는 엔진 체크불이 계속 점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LPG 엑셀이라는 불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지금 바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냉각수 온도는 지금 바로 밑에 쪽에 바닥 쪽에 지금 있는 상태고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따 좀 전에 배출가스하고 확인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바디의 움직임을 보셨죠? 이 차량들 뿐만 아니고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나서는 꼭 초기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고장 코드를 확인하고 결함으로 뜨는데, 요거는 제가 좀 전에 지우질 안 했죠. 초고를 해보겠습니다. 고장 코드 소거. 이상이 없다면 고장 코드가 없습니다로 뜨고요. 이상이 있다면 또 뭔가 뜨겠죠. 전체 학습값을 초기화하겠습니다. 리셋. 준비되면 리셋. 시동키 온. 네, 초기화가 됐습니다. 초기화 상태에서 트로틀 초크는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PTC 관련된 거는 지금 위쪽 좌측에 보면 기화기가 있어요. 기화기가 상당히 가격이 고가예요. 일단은 이 부분은 나중에 고객님하고 상의하고 수리할 건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엔진룸 앞에 있고요. 우측에 있는 장비는 배출가스 진단 장비입니다. 현재 이 차량이 배출하는 가스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수리 전에 지금 앞쪽에 있는 요 진단기는, 진단 결과는 초창기 수리 전에 CO, HC CO2하고 O2, 녹스까지 측정을 해놓은 결과물이고요. 좀 전에 제가 1280 정도 나왔잖아요, HC가. 그런데 이 차량이 왜 수리하고도, 인젝터를 교환하고도 왜 정상적으로 적정 수치가 나오지 않냐면, 제가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시동을 건 상태에서도 지금 블로바이 가스가 엔진에서 올라오는 게 지금 100 정도가 돼요. 지금 96 정도 되는데 근사치에서 10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차량은 저희 집에 오기 전에 거의 HC가 1000ppm 이상이 나왔어요. 1000ppm. 제가 화면을 돌려서 좀 듣기 좋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한 달 이상을 이 상태로 운행을 좀 한 차예요. 이 차량이 5월 8일 날, 5월 6일, 5월 8일 그 사이에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어쨌든 짬짬이로 검사를 받았다고 하셨고요. 그때도 지금 배출가스가 비정상이었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 왜 그걸 제가 알았냐면, 지금 이 차가 한 보름 정도 됐어요, 검사 받은 지가. 그런데도 지금 측정을 해보니까 인젝터가 문제가 돼서 제가 환경검사 결과표를 좀 보자 그러니까 수치가 0.0, 0.02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HCO가. 만약에 인젝터가 불량이라고 해도 이렇게 99999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좀 보기 드물지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문제가 됐다고 하면 저 같으면 정상적인 정비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연세도 있고 아무래도 정비사분들이 뭐 얘기를 하면 각인되는 부분이 좀 소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2달가량을 그냥 운행을 이대로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동차는 있잖아요. 연료가 굉장히 열을 많이 발생합니다. 뭐 그거는 뭐 디젤, 가솔린, 뭐 LPG, LNG, CNG 다 마찬가지예요. 내연기관 차들은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가 들어감으로써 열이 발생하면서 그 열로 인해서 차량이 기관차처럼, 증기기관차처럼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할 때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연소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연소가스가 엔진에서 첫 번째 연소를 하죠. 우리 1차 연소실이라고 그래요, 엔진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습니다, 컨버터예요. 촉매라고 하는, 거기서 정화를 하고 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화를 시킨 상태에서 머플러까지 가서 머플러에서는 0%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제로 이미션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잠깐 제가 배출가스를 잠바카바 가스켓 위에 바이패스 호스, 가스호스를 빼고 딱 끼니까 100 이상이 나오잖아요. 거의 100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차는 엔진 내부에서 첫째 정화 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차량은 옆에 냉각수 통 있잖아요. 여기다가 가스 누설 테스트하게 되면 또 찍찍하고 소음이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냉각수에도 이미 산성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차는 지금 헤드도 문제가 있다, 판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차주분은 그래요. 이것도 하셔야 되고 이것도 하셔야 되고 이것도 하셔야 되고. 근데 공통적으로 세 놈이 범인인 거예요. 첫 번째는 배출가스가 범인이었는데 이놈을 그냥 놔두니까 공범이 생긴 거예요. 헤드도 공범이 생겼고, 또 냉각수도 공범이 생겼고, 또 엔진도 지금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인젝터가 지금 터지긴 했어도, 인젝터도 이대로 열이 받은 상태에서 계속 나오면 또 장기적으로 가지 못하고 짧은 거리를 뛰어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받으면 사람도 눈도 안 보여요. 입맛도 없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살도 빠지게 됩니다. 자동차도 좀 비슷합니다. 열이 받으면 일단은 기계적인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부품이 먼저 결함이 생겨요. 그 다음에 부속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부속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놈을 끌어당겨서 그놈도 고장을 시킵니다. 또 경화가 되니까 배선, 또 점화계통 다 경화가 시키겠죠. 그럼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겠죠. 그러면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산불 나듯이 계속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넓게 되죠, 광범위하게. 나중에는 산이 다 타는 거예요, 전체 다. 이게 처음에 불 붙었을 때 바로 끄면은 끝나는 거죠. 근데 그냥 그 불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잘. 사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배출가스에 그렇게 관심이 또 없으세요. 관심 있는 분이 몇 안 되세요. 있긴 있으나 배출가스 뭐 조금 나오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이 차는 지금 저희 고객님이, 여기 오신 고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차 운행할 수 있게끔 부조 안 하게 거기까지만 좀 고쳐달라. 뭐 한 1년 뭐 좀 더 탈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고. 자동차는 생물이에요. 여기서 시동 걸고 운전하러 나가시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차가 운행이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은 해드릴 수 있지만 이게 방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럼 저도 좀 이렇게 내보내면 좀 찝찝하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돈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하셔야 되고, 이건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사인까지 받고 출고해도 찝찝합니다. 이건. 왜? 한 달 후에, 2달 후에, 3달 후에 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조금 있으면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또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 지나서 겨울이 온다고요. 그러면은 그때 뭘 고쳤냐 또 한 번에 다 얘기하시지.
하기 한 번에 다 얘기해서 굳히게 하게 하지 왜 지금도 또 두 번 세 번 돈이 들어가게 하고 또 두 번 세 번 시간을 낭비하게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제가 정리하자면 이 차량은 1000ppm, CU가 1000ppm 이상 돼서 시동도 좀 어렵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1시간의 거리를. 그 전에도 이런 증상을 갖고 한 달 이상 타셨대요. 그러니 엔진에 있는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겠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배출가스를 정기적으로 여러분들도 나이 40 넘어가면은 나라에서 그 정기 검사 하게끔 나오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자동차도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한해서 제가 일정에 이게 소량의 점검비를 받아요. 어떤 분들은 점검비가 아까워서 뭐 안 받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까워지 마시고요. 저 코 묻은 돈 받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장비 사용료 받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배출되는 배출가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할게요. 배변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변 검사 잠깐 하시면 7가지 데이터가 한 번에 쏟아지잖아요. 어디 어쩌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제가 의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상이 없다. 그럼 좋잖아요. 물론 검사에서 고치고 안 고치고 다니면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수리를 안 하고 운행을 하는 게 저는 더 자동차 생활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잘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간빨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뭐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뛰어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저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안 좋구나 저게 안 좋구나. 이거는 상급 상 위에 있는 데 가서 좀 하셔야 되고 요거는 여기서 하셔도 돼요. 제가 분명히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꼭 저희 샵에 안 오셔도 전문점에 가셔서 이거는 배출가스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배출가스 소정의 금액을 꼭 주셔야 돼요. 돈은 가치 있게 쓰시는 겁니다. 꼭 여러분 배출가스 검사 꼭 6개월에 한 번씩 하세요. 6개월. 1년에 못해도 한 번 하시는 게 저는 2번 하는 게 좋은데 못하시면 1년에 한 번. 왜 그러냐면 여름 지나고 겨울 오잖아요. 그때 한 번 해요. 가솔린, 디젤 마찬가지입니다. 뭐 LPG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사례를 또 올려보겠습니다. 건강하게 뵙겠습니다.